그 당시에는 미군정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부 뭐 임시정부가 그 주체가 된 선거도 아니고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조직이 된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우리 자체에서 뽑거나 아니면은 독립군들이 경찰의 일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초기 경찰이 구성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깔끔하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군이나 경찰의 어떤 그 역사 정립 그리고 명예 회복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뭐 제 주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 경찰이 이제 그 국가 수립과 더불어서 이제 됐고 이제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정부 체제의 이제 주요 이론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경까지 이 책에는 사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변천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처럼 선진국 형태의 이제는 이제 기틀을 좀 잡은 건데요. 이렇게 된 게 사실은 1990년대 들어서 겨우 우리 경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 체제라는 게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돼 있었습니다. 뭐 이따 기회가 되시면 우리 최천근 교수님이 경찰 혹은 치안 문제에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전문가라서 이 과제를 맡은 건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이 과제를 맡아 보니까 제가 미래전략대학을 경립으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참여하신 핵심적인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30여 분이나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천근 교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최 교수님이 또 경찰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경찰 태어나의 변화 미래의 모습 여기까지 또 유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먼저 바람직한 미래 예측을 좀 했습니다. 미래 예측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 기술 변화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긴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해서 탑다운 바텀으로 양쪽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의 그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골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미래 비전을 정하고 그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큰 방향 그게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이제 정책 과제 이런 체계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약 6개월 정도 저희가 했고 크게 이제 두 주체는 저희 미래전략대학원하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의 여러 관련된 교수님들 뭐 교통 뭐 이런 분야도 들으셨고 또 사이버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찰대 상황협력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주체로 나뉘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절차 방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래와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가 미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용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좀 겸해서 했습니다. 질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숫자가 빠지니까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또 취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적인 그런 저희가 비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개념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보는 데는 또 질적인 연구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있습니다. 미래 변화 전망입니다. 먼저 이제 치안의 미래를 알려면 미래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그냥 봐야죠. 그리고 그게 이제 치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이제 봐야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발장 같은 사람이 범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귀중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합리적인 치안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착범으로 우리 전략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범죄는 미래 사회의 변화 상황을 그대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 그 변화가 이제 치안 변화가 우리가 보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30년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가지로 딱 이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한 50쪽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저희가 미래학 연구 결과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유엔 그 미래 예측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카이스트 자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뭐 저기 그 EU 쪽에서 한 거, 그 다음에 뭐 미국의 MIT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제 기술 중심으로 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변화 양상을 한 10여 가지 정도의 미래 보고서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뽑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의 큰 특징은 고령화로 봤어요.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런 문제의 양상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치안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들 중에 복지라는 거죠.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 어디나 있는 그런 요소인 면도 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복지의 일부로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생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또 옥시, 옥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애경 이런 데까지 다 지금 관련이 심지어 롯데 이런 데까지 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는 여전히 지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각 정당이 지금 처음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과제 몇 가지 중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도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과거 우리의 틀은 이런 걸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이걸 소홀히 했고, 그러니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조차도 이게 우리 일인가? 그리고 뭐 법적인 조항이나 따져서 일반 국민 정서에 의하면 환경부든 산자부든 산업부든 알게 뭐예요. 아무데나 다 나서가지고 제대로 해결해 주면 됐지. 그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정부가 너무 뒤늦게 그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생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거에 것도 이제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거죠.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극 우리가 구현을 안 하게 되면 거의 있으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치안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단해야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재난재해, 우리가 세월호 사태라든가 메르스 이런 거 봐서 알겠지만, 이런 거 이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차이는 뭐냐면, 선진국이라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진이 있어요. 더 많은 쓰나미가 있고, 그 재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왜 그런 일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잘합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잘 못합니까? 이름만 선진국이어서 그래요. 우리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무슨 특정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부에 누가 그걸 해도 비슷해요. 다만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본 수준 되고 미국 수준 되느냐, 스위스 수준 되느냐, 의미도 없다는 거죠.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난 재해 예방이나 인터넷 전문성, 신속대응 필요성 증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도 닥치는 문제예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갈수록요, 사회의 규모도 굉장히 커집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원전 없는데 나겠습니까? 메르스 사고나 이런 그 흡혈되어진 도시, 그리고 의료 체계 이런 게 있어서 치료도 되고 잘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인구 밀집이라든가 항생제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이 현대 문명의 핵심이고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동인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 원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나노, IoT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OT 기술이다. 그걸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정의했어요. IBAN으로 정의되는데 IBARN, IT, BT 이게 잘 중요 순서가 돼요. 기술의 중요 순서. IT, BT,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다 알파하고 때부터 나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R, 로봇. 로봇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붙어 있는 건데, 인공지능은
소프트한 파트고 로봇은 하드한 파트예요.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결국 인간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사회가 되게 미래는 좋게 말해서.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인간의 어떤 두뇌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인간의 육신 노동 관련된 거. 이미 뭐 이건 250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뿐인데 사실은 뭐 이런 전문가들은 50년 전, 뭐 100년 전에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랬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신기술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미리 아는데 이런 거 몰랐어도 됐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됐어요.